안녕하세요. 스노우시드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터넷에 황영기 대표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들이 네, 붙어 있죠. 맞습니다. 고액세금 체납자, 네,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S클래스를 사줬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사기 부동산, 기획 부동산, 네, 그리고 뭐 법인카드로 뭐 성매매를 했다, 네, 중고나라 사기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명 좀 영상을 이렇게 네,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는 이 많은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22년 7월부터 어느 한 텔레그램에서 저를 계속 저격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과 뭐 다시 뭐 다툼을 해보자. 그리고 뭐 그분을 뭐 저격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클레이튼이나 위메이드 뭐 다양한 안 좋은 일들을 좀 들춰내고 그리고 시장을 좀 밝게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저는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언론이라는 것, 이 언론적인 파워를 가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양측 취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취재 요청도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텔레그램이 3천 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이슈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만 명, 2만 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저를 막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를 이제 만나시는 분들, 이제 갑자기 처음 뵈시는 분들, 미팅하고 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착하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분을 이제 저격하고자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뭐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인터넷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언가 정보 전달을 할 때는 그래도 팩트도 아닌데 사실이냐? 사이버 레카가 또 화두가 정말 화두죠.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유명 분들도 뭐 자살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정신적인 이 고통,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보들로 정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을 마음에서 저는 이 영상을 좀 용기 있게 좀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용기 저는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네네. 짚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중고나라 사기꾼이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글이 올라갔는데 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기 이력이 있었으면 네. 전과가 있을 법인데 전 아직도 전과가 아예 없거든요. 이번에 소송전들도 했었지만 제가 혐의 인정되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고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 2012년도인가 제가 타고 다녔던 아반떼 차량이 있었어요.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아반떼 차량을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분께 제가 중고나라에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 그분이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 그 다음 연도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저는 2013년도에 지금 시리님을 만났고, 근데 이제 2015년도에 그분이 중고나라에 어떤 분이랑 같이 막 판매를 막 했나 봐요. 오, 그 과정에서 뭐 그분이 사기꾼이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2013년도 전에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기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 건 2015년입니다. 음, 그러니까 즉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이분도
그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었고, 그분에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제가 한 적도 없는 중고나라 사기꾼이 네, 이제 텔레그램에 막 뻗어나가면서 네.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뒷번호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황영기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저는 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럼 뒷번호가 같다는 거는 맞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때 네. 2012년도, 13년도 그때 이제 만나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는 뒷번호가 같았고 그 후에는 뒷번호가 달랐죠. 왜냐면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리님이랑 좀 만났기 때문에 네. 네. 그때부터는 뒷번호가 아예 달랐죠. 그러니까 음, 그런 점들도 날짜만 좀 비교를 해보면 아 이거는 황현기가 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아예 연도가 거의 뭐 3년 차이가 나는데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단지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 전 여자친구에게 제 아반떼를 올려놓을 때 제 번호도 거기에 같이 써놨던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이렇게 황영기 대표님께서 억울한 누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얘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 있으신가요? 중고나라에서 제가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이걸로 끝났네요. 네. 예.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황영기 대표님은 이전에 그 부동산 업체를 운영을 하셨었죠. 네. 운영을 했었죠. 네. 그때 부동산을 운영을 하실 때 네. 뭐 기획부동산을 하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네네네.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2008년도부터 원룸 부동산 중개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원룸 부동산부터 이제 시작한 이유는 제 아이디가 또 호텔킹이지 않습니까? 네. 호텔 왕이 되고 싶다라는 무언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원대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 이 원룸 세상부터 내가 정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룸 중개부터 여기서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강남이라는 곳은 사실 전 네. 세계에서 되게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호텔왕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 강남에서조차 1등을 할 수가 없다면 뭐 도쿄, 뭐 런던, 시애틀, 워싱턴 엄청난 그런 사업가들한테 제가 절대 비빌 수가 없겠구나. 일단 여기서부터 1등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원룸 부동산 전월세 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고 원룸 영업에서도 저는 1등이었고 그리고 한 3번 창업 도전을 했는데 정말 제가 영업 혼자 잘하는 거랑 정말 조직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20대 때 3번의 실패를 했고 그리고 제가 30대 딱 되고 2016년도에 CS 부동산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CS 부동산 같은 경우도 원룸 전월세 중개 베이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절대 기획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기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2016년도에 굉장히 큰 평수를 오픈을 했고 뭔가 기업 부동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룸 전월세 시장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사진이 아니라 허위사진, 허위매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도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리엔지아 같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계의 삼성이거든요. 리엔지아 그리고 일본에 굉장한 부동산, 기업형 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런 옆 나라들은 기업형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뢰 있게 갈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왜 한국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신뢰 있는 부동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성장률이 엄청 빨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 거의 뭐 8년 경력이었고 그리고 한 3번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저도 무언가 굉장히 노하우가 쌓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으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보조중개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숫자도 뭐 50명, 갑자기 100명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게 첫 사업을 할 때 항상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저희는 막 투자 받아서 시작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버티기 그 구간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너무 성장을 하니까 강남 부동산이 그래도 뭐 수천 개 있거든요. 수천 개 부동산 분들이 저희를 점점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방이나 직방,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광고 플랫폼에 저희가 한 분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결제를 해드립니다. 네. 결제를 해드렸어요. 그분 아이디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 광고 과다 지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두 분이면 모르겠는데 악의적으로 막 10분 들어와서 10분이 다 결제받고 퇴사하면은 이건 정말 저는 그 다른 월급 못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그게 예, 모두 다 손해로 잡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무사를 한번 찾아가 보셔라 이런 조언을 받아서 강남역 앞에 있는 유명 노무법인을 찾아갔게 됩니다. 네. 그 노무법인에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다. 교육기간이 저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간 일주일 딱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고비 결제를 해드릴 텐데 네. 광고비 결제를 한 다음부터는 퇴사 조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비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위약금으로 물고 퇴사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한 달 채우고 퇴사를 하시든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두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사인을 하고도 참 희한한 일이 터졌어요. 어떤 분이 입사를 하고 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 날에 퇴사를 하겠다. 음,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다니시든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굉장히 난리를 치시면서 자기가 아는 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부당하니까 아는 기자한테 제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어떤 사상에 많이 빠져 있었냐면 그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천하통일했다는 금서 한비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아, 한비자. 한비자에 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인물이면 기준에 있는 상은 반드시 줘야 되며 필벌 똑같습니다. 저희 비전에 해당하는 규율 규칙들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해놓은 것은 제가 아무리 뭐 좋아하는 분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벌은 내려야 된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제가 잘못을 했어도 저는 당연히 그 필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잘 지킨 회사였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성장률이 빨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자님한테 진짜 가서 좀 괜히 또 괜스레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상필벌은 잘 지켜야 기업이 돌아간다. 이런 마인드에 굉장히 그때는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통보를 하자 제가 한 일주일 뒤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베트남 여행을 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베트남 여행에서 이제 막 돌아오려고 베트남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해서 그렇게 청년들을 울리는 부동산 해가지고 악의적인 기사죠. 악의적인 기사가 나가게 됐고 네. 저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분들이 전 너무 고마웠던 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그 일로 인해서 막 퇴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이 갑자기 흔들려서 잘못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단지 제 마음만 좀 힘들 뿐이었고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저희는 2배 성장을 6개월 만에 이뤄냈습니다. 어, 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었고 제가 정말 사기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성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부동산은 직방에서도 투자 제휴가 들어왔던 부동산입니다. 인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럼 직방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코로나 올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질지 모르고 거절을 했는데 어, 네, 좀 안타까운 제안이었죠. 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많은 성장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고액 세금 체납에 대한 의욕도 그때 당시에 음, 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심해졌는데 제가 2020년 2월 달에 5개의 사업체를 늘렸어요. 이제 원룸 부동산 중개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전월세도 했었는데 이 부동산이 오면 정말 저렴하게 이삿짐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 청소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홈케어, 그리고 렌탈 그리고 저희는 건물 관리 그래서 원터치로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갖추기를 희망했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벤처 캐피탈 좀 IR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 주주분들이 또 스타트업 부사장님 출신도 있었고 유명 스타트업 그리고 뭐 회계법인 대표님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VC에 투자를 받으려고 막 준비 중인 회사였고 그러니까 막 이삿짐 센터 오픈했을 때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막 5대 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5개 사업체를 2월 달에 늘렸는데 갑자기 2월 말에 대구 코로나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종교 시설에서.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터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매출이 3월 달에 반토막 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4월 달에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한 제가 10개월 못 버티고 좀 무너지게 됐죠. 근데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도 또 살려보고 코로나는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제 가족의 신용카드 정말 한도 뭐 3억까지 막 막았던 것 같아요. 네. 3억, 3억.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망했거든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네, 정도로 그렇죠. 그 이제 불어나고 불어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무너졌고 이제 법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맙게도 이제 직토스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제 저를 이제 좀 샤이닝 보너스도 주실 정도로 영입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빚들을 대표님이 그 회사에서 좀 갚아주셨죠. 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렇게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단 저랑 제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과점주주가 없었습니다. 51% 넘는 과점주주가 없었고 제가 사업 보국 정신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세금들 과점주주가 아니면은 내지 않아도 5년 뒤면 소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법인 파산도 좀 요청해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표였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으로 그 고액 세금 체납자가 된 게 아니라 법인 파산 도중에 그 법인들 거기에 이제 세금이 미납돼 있는 것들을 아마 공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네, 법인이 파산이 되면서 네, 그 네, 세금 체납, 세금 부과 의무에 대한 것도 소멸이 됐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맞을까? 애초에 그 의무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30 몇 프로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또 주주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51% 가점주주가 없을 시 이런 법인 파산이나 뭐 그런 과정 중에는 우리나라에 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키워놓은 회사가 그렇게 음, 무너져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들춰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근데 뭐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버텨내야 그리고 이겨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공격을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리님도 같이 공격을 당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 뭔가 사실과 무관한 이제 그런 내용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S 클래스를 뽑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시리님이 뭐 S 클래스를 제가 탄 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네. 네. 뭐 저희 이사진 분들 그때 당시에 매출 뭐 200억 정도 내고 그리고 미래에셋도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성과급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 저도 포르쉐를 받았죠. 그래서 메타공주 법인 돈으로 제가 포르쉐를 몰고 다닌 건 사실인데 그쪽 텔레그램에서는 한술 더 떠서 제가 시리님까지 벤츠 클래스를 또 뽑아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사실인 양 믿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다른 이사님에게 간 S 클래스인데 그것을 마치 저의 도덕성을 좀 깎아내리고자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가세현도 나왔습니다. 가세현에 나가서 얼굴이 모자이크 돼야 되는데 시리님 얼굴 모자이크도 되지도 않고 목걸이 금액이 얼마니 그리고 뭐 제가 또 사기 부동산을 운영했니 그렇게 공격을 또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때는 되게 고통과 지옥 속에서 살았었죠. 되게 많았습니다. 시린 제가 여기서 좀 하나 개인적으로 밝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린님 차가 있어요. 2016년식 산타페 DM 더 프라임입니다. 정확히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거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도 그 차량으로 공격을 많이 당해서 네. 저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아, 네, 그쵸.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 예. 전 되게 차를 좋아했었거든요. 사랑했고 네. 그리고 포르쉐 끌기 전에도 또 제가 또 허세도 많아서 네. 네, 막 다양한 차들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음, 아예 마음이 사라졌고 정말 물질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뭔가 제가 이룩하고 싶은 뭐 그런 것에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네,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도덕성적인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세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인카드로 음, 성매매를 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메타공주 법인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그 접대 비용으로 쓴 게 얼마인지를 봤어요. 매출 200억 정도 난 회사였잖아요. 접대 비용이 1억이 안 됐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접대 비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 포함해서 네. 뭐 임원들이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저희는 하도 많은 대기업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갈비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럼 그리고 라스베가스 출장까지. 그리고 전 되게 출장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해외 전체 출장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그때 당시 UFC에 저희가 후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준영 선수 좀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박준영 선수를 저희가 후원을 했고 그분이 이제 메타공주 티셔츠 입고 막 나오는 그런 그림을 저희는 후원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값 전체 다 저희가 결제를 했어요. 그거 전체 포함해가지고 1억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거의 수천만 원. 그렇겠죠. 네. 네. 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안 쓰셨네요. 저 정말 저는 안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갈비집 700만 원 정도 긁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갈비집도 제가 한 번에 7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저희 사무실 앞에 갈비집이거든요. 네. 손님들 오시면 항상 거기서 대접을 해드린 건데, 한 달도 아니라 예예예. 8개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막 이렇게 사세하게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또 좀 그랬었어요. 여론도 그때 상당히 안 네, 좋았잖아요.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에셋이 주주인 회사에서
저희가 어떻게 법인카드로 성매매를 저희가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반성도 영상에도 밝혔지만 호텔을 제가 100번이나 성매매하려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악의적인 기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취재 하나 없이 나간 기사.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분들이 취재 없이 나가면 이것도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명 신문사들이. 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유명 신문사에서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그 해당 텔레그램에 먼저 그 의혹이 나가고 나서 그걸 신문사가 옮긴 겁니다. 네. 새벽 1시에. 제 취재도 없이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유명 신문사들은 이제 보통 양측 간의 이제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취재를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어떤 의도였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순간에 이제 법인카드로 성매매한 그런 악질로 변질이 됐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저희한테 강도 높은 회계 실사도 했어요. 거의 상장사 수준으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미래에셋에서 그때 저희한테 고소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정말 너무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피드백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가상자산 회사에서 이렇게 깨끗이 회계를 정확히 면밀히 하는 회사는 메타콩주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좀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악의적으로 이거를 배포를 하고 조작을 하고 그때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위안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정말 당하면요. 어,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가서 이게 뭐 어떻다 이렇게 한들 조리돌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때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뭐 이제 와서 제가 이것들을 황영기 너 명예회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미 전 명예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명예가 이렇게 추락했는데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거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웹3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팽배하고 일어날 텐데 각 개개인들이 좀 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텔레그램 요즘에 그 대표도 좀 구금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각종 범죄에 활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텔레그램 그분도 얼굴 밝히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전 특정해서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이 계속 또 어떤 활동을 펼치실진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취재를 하시고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좀 밝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저는 뭐 성매매한 사람, 그리고 사기 부동산, 뭐 중고나라 사기. 네, 그리고 뭐 법인돈 횡령했다. 다 하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여기서 저 명예를 뭐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KNFT 산업이 너무 죽었잖아요. 웹3 산업 자체가 한국이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저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문이니까 저희가 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도 좀 용기 내서 가져봤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비전 선포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게 될 뉴 메타콩즈. 저는 단지 저희가 벌려는 일을 저희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KNFT 산업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발판을 저희가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꿈을 향해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황영기 대표님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란에 저희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